플렉스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들이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나한테도 해야 됩니다. 나도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브랜드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사실 한 학기에 학과로 지정할 정도로 브랜드를 이제 공부하려면 너무나 깊이 있는데 정말 심플하게는 한 줄입니다.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하고 싶은데 나라는 사람이 타인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 라는 게 브랜드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정의되면은 그 뒷단은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 보통은 지피지기라고 하면은 타인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취업 면접 준비할 때, 자, 면접 보러 오세요. 몇 시에 우리 면접할 테니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GPT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뭐 뉴스 기사도 보면은 가끔씩 저보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오세요.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건 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귀한 분들을 모시고 면접을 보는 거는 회사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면접에 오면은 열에 아홉 속된 말로 면접을 절고 갑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당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나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앞에서 계속 횡성수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피지기라고 하면은 회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꼭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사실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히스토리 사실 이게 원칙적인 어원은 아닙니다. 히스토리는 제가 알기로는 라틴어에서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스토리 이거는 이제 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실제로 역사는 이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어노 도미니. 결국에는 히스 스토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신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그의 계획에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 계획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역사는 이 전과 이 후가 구분이 된다라는 게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마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나만의 성경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이 스토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도 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이 스토리 내에서도 예수가 온 것처럼 어떤 특정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은 우여곡절이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서사를 꼭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자소서를 써도 그냥 베낀 자소서밖에 되지 않고요. 이력서도 그냥 하나의 경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를 알아야 나를 잘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면접 과정을 지원자분들께 꼭 얘기합니다. 이거 소개팅 자리예요. 소개팅하는 자리고 회사가 당신이 마음에 들어도 당신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채용으로 연계될 수 없고 당신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도 회사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은 이 채용은 더 이상 연계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팅 자리에서 나를 잘 어필해야 소개팅이 잘 성사될 수 있거든요. 나를 잘 어필할 수 있으려면 마이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육하원칙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항상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를 굉장히 뒷순위로 보거든요. 저는 신입 직원들이 와서 OJT를 할 때든 리더십 교육을 할 때든 이 Y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건데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이고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건데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웨이입니다. 그리고 뭐 지도로 따지자면 지금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지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갈 수 있게 하는 나침판이 웨이입니다. 웨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소비자들이 무언가 이거를 구매해야지라는 그 욕구를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무엇이 아닙니다. why입니다. 이 회사가 왜 이거를 하는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뭐를 팔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팔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소비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왜는 목적입니다.
사실 목적이고요. 뭐 여기 뭐 기회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다면은 이 책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쭉 이제 책이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사로 혹시 다니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품위서와 기한서에는 1번 목적이 들어갑니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 아무 책이나 구매하시면 앞에 저자가 프롤로그를 좀 쓰죠.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 책을 냅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 저도 소설 볼 때 그걸 띄워보고 이제 본문부터 보는데, 그걸 읽지 않으면 사실 원칙적으로 모든 소설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 스토리를 만들려면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종교란 사람이 어떤 노력을 인해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기독교는 이제 그런 순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존재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데, 마이 스토리에도 분명히 내 존재의 목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은 없거든요. 눈 떠보니까 세상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를 알아가는 가장 첫 번째 퀘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소서에 이런 내용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이런 시련을 이런 식으로 극복했어요 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면접관들도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밋밋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분명 내 삶에 시련, 역경 한 번씩은 겪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자소서에 꼭 잘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힘들으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거 신입 직원뿐만 아니라 경력 직원들도 다 물어봅니다. 회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뭐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마이 스토리를 꼭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약해서 진짜 제가 진짜 보기 싫은 자서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예,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언급. 요거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마이 스토리, 나의 목적과 히스토리, 그러니까 회사의 목적이 딱 교집합을 이루면 제일 좋긴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연결하기 어렵다면 이제 뒤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회사의 목적은 이윤추구다라고 너무 암기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적이 이윤추구인데 내 존재의 목적과 어떻게 교집합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닙니다. 회사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는 결과입니다. 회사가 존재의 목적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치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기업의 목적은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에서 지나서 가치가 나왔는데,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냐는 거냐입니다. 만약에 마이 스토리를 작성하고 싶다면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다면 나의 존재 가치, 내가 그러면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워딩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만 잘 잡으면 가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회사 생활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평가, 이거 인사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평가, 보상 이런 것들, 이제 이 직원이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봉을 올려주고 보너스 주고 그런 행위인데, 여기에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밸류, 가치거든요. 이 회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사람이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보상이 모두 다 가치, 회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의 가치를 기준점으로 본다면은 마이 스토리에도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입사 후 포부에 나는 요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 내에서 이런 가치를 더 도드라지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 가치가 이 조직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뭐 회사 일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면은 내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둘 다 높일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나를 브랜딩하는 거는 마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이 스토리를 쭉 써 내려 나가려면 결국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면접 때 다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면접 때 신입 직원분들한테는 업무적인 역량을 잘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뭐 부동산의 지금 다음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 콜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어요를 물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나라는 관점에서 잘 답변하시면은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면접 많이 했습니다. 한 300명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살면서. 면접관으로 한 300명 넘은 사람 만나면서 진짜 제일 좋았던 자기소개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안녕, 날 소개하지. 내 이름 김하원, 직업은 트래블러. 이 친구가 했던 게 물론 랩을 너무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사이퍼 안에 다 자기 얘기를 담아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뻔한 걸 뻔하지 않게, 이게 사실 자소 쓰는 방법이거든요. 내 삶이 너무 밋밋하고 우여곡절이 너무 없었는데라고 하더라도 뻔하지 않게 접근을 하시려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어렸을 적부터 내가 성장해왔던 과정,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에서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걸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기 어렵고요. 면접 때 횡설수설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꼭 나라는 사람, 사실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입니다.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딱 한 명이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명, 나라는 사람을 잘 어필하기 위한 과정으로 꼭 마이 스토리를 작업해 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요, 이력서 첨삭하는 거 다 GPT가 해주고요. 면접 스터디 모여가지고 하시면은, 저 같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하고 몇 마디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자소서도 모여가지고 논의하면서 써내려가 나가신다면은 훨씬 더 취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였었고요. 혹시 정말 취업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말씀 주시면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실 거예요. 네, 평소에 뭐 진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뭐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지부터 진짜 궁금한 거 다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강의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진짜 없으세요? 저는 질문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셨으니까 질문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거. 저는 조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말을 더듬었었어요. 어렸을 때 언어 장애를 가냐 마냐 정도로 말을 잘 못했어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누군가한테는 보이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직 완전하게 제가 말을 안 더듬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그래도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조금 면접 볼 때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잘한 것도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거리를 만드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해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성장 과정에다 넣었어요. 어렸을 때 말을 굉장히 더듬었고 이걸로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렸었고, 뭐 제 어렸을 때 별명 언어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 기입해가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대학교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단체 발표를 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넣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좀 나만의 스토리들을 조금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이. 네.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말씀 주신 거는 내가 운영하는 계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직무 따라 다른데요. 마케팅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많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팔로워 수, 뷰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매출 전환했는지 전환수 이런 것들을 이제 KPI라고 이 직무가 가져가는 목표를 정하거든요. 이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아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정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정을 이렇게 운영해 봤을 때 요런 콘텐츠는 이 뷰수가 높았어.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은 내가 되게 많이 공을 들였는데 잘 안 됐네. 요런 경험들에 대해 가지고 가산점을 줍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직무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마케팅 직무에서는 가지고 있는 계정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포트폴리오에 녹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조건 가산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케팅 기획이요. 체험단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일단은 이력서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AI랑 좀 친해지시면 도움 많이 되십니다. 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것들 다 써보시면 좋은 게 결국에 마케팅 기획은 기획안을 내가지고 보고를 하고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기획안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관점을 AI가 꼬집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방법들 사실 사전에 많이 학습해 두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근데 AI만 가지고 제출하면은 다 들통나요. 저도 자기소개서 보면은 AI만 가지고 제출하는 거 다 거르는 편이거든요. 다 티납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험단 같은 거 많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하는 업무 많이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다가 플러스 AI를 가지고 나의 스타일을 입히는 방법들을 좀 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AI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 다 해당합니다. 지금은 AI를 통해 가지고 거의 모든 업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험단 그리고 뭐 뷰티 뭐 블로그들의 뭐 방문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서 플러스 저는 AI에 대한 학습 능력을 좀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획은 창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 많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에 한 번씩 써보시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예. 국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틱톡 많이들 집중을 하는데 저는 틱톡보다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쇼피 쪽에 조금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쇼피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인데 아직은 보여지는 것보다 숨어 있는 잠재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틱톡은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다는 게 이게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입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뭐 뷰티 오브 조선미녀나 안화처럼 진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뷰티 업계들이 좀 접근하지 못하게 배리어를 쳐놨어요. 그래서 접근도 어렵고 방법도 어렵고 경험자 찾기도 어렵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거를 굳이 노크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성장치를 가져가자라는 생각에서 저는 쇼피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향후 5년간에는 올리브영을 따라갈 수 있는 채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올리브영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국내에서는 브랜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내년 되면은 또 뷰티 시장은 워낙 많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에 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질문 없으세요?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다면 네, 저희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인데 방학 때 뭐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것들,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화장품 회사에 좀 적합한 아르바이트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자격증이나 또 이런 것도 관심 많은데 자격증을 어떤 걸 준비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게 경험과 체험의 차이, 뭐 사전적 언어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경험은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는 지식이라고 하면, 체험은 내가 몸을 통해 가지고 얻는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진짜 체험을 정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뷰티 브랜드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 경험을 위한 팝업 스토어나 행사, 체험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정말 시간만 되시면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통비 말고 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학 때, 아니 학기 중에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번에 이제 컨텐츠 인턴을 한 명 채용하게 됐는데, 그 친구 저희 브랜드 체험단 1기 최고 수료한 인원이었거든요. 너무 잘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턴으로 채용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이런 또 취업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좀 관심 갖는 브랜드들은 그런 조금 행사 같은 것들은 한 번씩 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브랜드를 보는 눈도 생기고요. 행사를 이런 식으로 기획해가지고 고객들이 이런 식으로 유치하는구나라는 좀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AI 돼가지고 다 경험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일할 때 한 4가지 AI를 쓰는데, 이게 자료 정리해주는 AI하고 아까 물어보셨던 기획안 써주는 AI하고 앞으로의 어떤 시계열 추이를 가지고 앞으로를 전망해주는 AI하고, 이게 쓰는 툴이 저는 다 다르거든요. 예, 뭐 GPT가 잘하는 거, 클로드가 잘하는 거, 제미나이가 잘하는 거, 저는 이제 젠스파크라고 이제 기획안 만들어주는 걸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써보고 같은 질문을 해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얘한테 물어봐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물론 면접 때 이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실무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AI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I 프로그램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뭐 미드전이나 생성형 AI도 한 번씩 다 써보시면은 정말 업무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꼭 뷰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회사를 취업하게 된다면은 AI는 어디든 쓰이기 때문에 방학 때 그런 혹시 무료 강좌나 온라인으로 조금 이제 맛보기 강좌 이런 거 있으면은 한 번씩 다 수강해 보신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은 오셔가지고도 사실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순위로 따지자면은 사무용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보다는 AI를 좀 많이 공부하시고 체험해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요게 직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BM,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개발자를 채용했는데, 이분이 에스테틱 샵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제품 개발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저희는 그분의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퍼를 드렸어요. 이건 조금 직무마다도 다르고 회사마다도 다른데, 저희 쪽으로 지원 진짜 많이 해주시는 분 중에 하나가 올리브영에서 판매직 하다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득이 되는 직무가 있고요, 독이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업을 할 때 그 채널에서 판매를 했다고 해서 막 크게 플러스 알파를 주지는 않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케바케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브라는 브랜드가
에스테틱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가져오는 데거든요.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에스테틱에서 업무하셨던 분들은 너무 도움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은 우연찮게 그분도 저를 원했고 저희도 그분을 원해가지고 오퍼를 드리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직도 좋고요, 뭐 에스테틱 경험도 좋고, 거기가 아니라 뭐 뷰티 어드바이저 이런 업무를 하셨던 것도 이력서에 기술을 해주시면은 저는 플러스 알파가 되면 알파가 됐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안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렸던 질문에 좀 연장선인데, 아까는 그 쇼핑 관련한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올리브영, 아마존 뭐 이런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크리에이터분이 쓰는 것처럼 그런 방면에서의 플랫폼이 궁금해요. 그 기업계가 봤을 때 앞으로 유망되는 SNS 플랫폼이 아, 엣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뭐 글로벌로 봤을 때도 좀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좀 더 무난하다고 보시는지. 와, 이건 제가 마케터가 아니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어쨌든 틱톡은 기본적으로 관심 가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마케터들이 목표 가져가는 거는 인스타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이제 같이 협업하고 싶은 인플루언서도 인스타에서 많이 저희가 픽해가지고 가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인스타하고 틱톡 두 개는 저는 조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두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브랜드들은 조금씩 다 관심 가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라는 게 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다 학습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관심 있게 보는 거 너무나도 좋지만 이 업종에서 그리고 경쟁사들 그런 것들 한 번씩 다 조금 들어가가지고 톤앤 매너를 보기도 하고, 이 브랜드는 이런 걸 알리고 싶구나라는 거를 알아보는 거는 도움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 두 가지, 네, 틱톡하고 인스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마지막으로 예. 저희 뭐 해외 영업이나 뭐 이렇게 해외 마케팅 하려면 우리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뭐 토익 점수나 뭐 스피킹 점수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회사마다 가져가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사실 이제 신입으로 입사한다고 했을 때 비즈니스 영어가 정말 유창하게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된다? 너무 좋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이 해외 영업과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IH, 뭐 토익은 920 그런 기준을 가져가 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더 성장하는 거를 보여줄게를 사실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너무 정점을 찍은 토익 990, 토익 스피킹 만점, 요것보다는 사실 조금 위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살짝 신입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보이고 배움의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경력직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경력직으로 하면 무조건 이제 플루언트 잉글리시를 무조건 선호합니다만, 신입분들은 내가 해외 영어과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 노력을 했어, 나는 계속적으로 요만큼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네 회사 가면은 더 성장할 수 있게 한번 보여줄게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점에 가깝게 받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한 거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회사에 어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근데 수준까지는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해외 마케팅은 사실 채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해외 마케팅을 보셨다시피
글로벌 시장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필수적으로 보는 직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나요? 내가 어필해가지고 이 정도 성장했어요 라는 지표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정윤 차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